안녕하세요. 함께 걷자 부자의 길의 권프로입니다. 여러분, 바젤3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6월에 LCR 규제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끌하셨던 분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바젤3 영상을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바젤3를 평소에 몰랐다는 분부터 알고는 있었으나 자세히는 몰랐다는 분, 그리고 잘 알고 계신 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성원에 보답하고자 LCR이라는 또 다른 폭풍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LCR이라는 용어가 많이 생소하시죠? 이를 쉽게 얘기하면 세계은행에서 각국의 국내 은행들에게 너희들 돈 빌려주고 싶으면 현금성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고 빌려주게 라고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즉, 자본을 많이 마련해 두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한때 코로나로 인해 이 LCR 수치가 85%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100%라고 봤을 때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버린 건데요. 그래서 코로나가 안정기에 접어든 작년부터 이 LCR 수치를 올리라고 금융당국에서 계속 얘기를 해서 일단은 92.5% 선까지 올리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으나 작년 연말까지 100%를 한 번에 올리는 건 은행들이 어렵다고 아우성을 쳐서 그것이 올해 6월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현재 은행은 LCR 비율을 92.5%까지 맞춰놓은 상태지만 100%까지 맞추려면 순자본을 더 쌓거나 아니면 대출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정부에서 가산금리 압박이 들어갔고 은행으로서는 예금으로 그 수치를 맞추려고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상당히 위험 수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가산금리 압박으로 가산금리가 줄어들면 당연히 은행에서는 예대마진을 생각해 예금 금리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예금으로 들어왔던 여윳돈들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1금융권은 그나마 사정이 나을지 모르지만 현재 2금융권은 매우 위험 수치에 다가가 있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2금융권에서 대출을 했기 때문에 6월이 되면 대출 일부를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확률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 영상 댓글도 찬찬히 살펴보았는데요. 일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게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은행이 대출 원금을 회수하겠냐라는 부분이신데 이미 앞선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은행이 대출 원금을 회수한 사례가 존재하고 은행은 사정에 따라 대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얘기 드렸었죠. 어차피 은행이라는 단체가 여러분의 가족도 아닌데 원금 회수를 할 수 없다고 지레짐작하는 건 너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발상인 것 같고요. 우리는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LCR 수치를 맞추려면 당연히 은행은 현금을 확보하려 할 테고 그러려면 은행채 대량 발급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대출을 회수하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은행채가 너무 대량으로 발급되어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안전한 채권들이 더 많은데 굳이 문제 있는 은행채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은행채를 사주는 것은 대부분 달러를 가진 외국인들이죠. 문제는 달러가 상승한다는 것은 외국인이 한국을 더 이상 안전한 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외국인이 안전하다 생각하지 않으니 달러를 빼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IMF 때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은행채가 대량 발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전채 대량 발급과 함께 그 나비 효과로 은행채가 인기가 없어지고 은행채가 안 팔리면 LCR 수치를 맞출 수가 없고 강제로 대출을 회수하려고 하면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어 연체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리볼빙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만 봐도 절대 지금 한국이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지금 상태로 간다면 IMF를 넘어서는 더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IMF 때 달러가 2,000원을 넘어섰었죠. 지금도 한국 경제는 충분히 달러가 2,000원을 갈 불안 요소들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달러가 잡힌다고
호언장담하던 것이 생각나네요. 물론 한때 잡히는 분위기였다는 건 저도 인정하지만 그건 국민의 피, 땀, 눈물인 국민연금을 이용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국민들의 피 같은 국민연금으로 일시적으로 달러를 잡는 것이 정말 맞는 행동일까요? 정부 입장에서 어차피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을 고갈돼서 못 받으니 그걸로 환율 방어하면 되지 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달러가 강달러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세상의 흐름이란 건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강달러가 세상의 흐름이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 한국은행은 올리라는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고 왜 엄한 국민연금을 가져다 쓰는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일부 영끌한 사람들을 보호한답시고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지 하는 총재님께 묻고 싶네요. 지금 한미 기준금리 차가 1%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제 세계적 경제 위기를 걱정하셔야 할 때입니다.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아파트 할 때가 아니고요. 과거는 무조건 반복됩니다. 모르시면 LCR 꼭 공부하시고 경제뉴스 틈틈이 보세요. 경제 공부를 조금만 한다고 해도 아파트, 주식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조심스럽게 예견하자면 향후 1년 안에 IMF 버금가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명품, 호캉스, 골프에 사치하실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사치를 정부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소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를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